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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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입니다.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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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셀비아님. 셀비아 청크입니까? 맞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웬디북님.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한꺼번에 쭉. 네. 헤이즐유님, 미아오님, 미경님, 지찬님, 채연님, 아우 안녕하세요. 윙크메디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준현님 안녕하세요. 최영희님, 아이브님 안녕하세요. 샤이니스타 오늘 왜 제 얼굴이 이렇게 붉게 나오죠? 송아름님 안녕하세요. 이승희님 안녕하세요. 강연희님 안녕하세요. 성송재원님도 안녕하세요. 진아님 안녕하세요. 에리카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라이브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체할 수 없죠. 네, 지니어스 루다 TV. 왠지 들어가 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연김님, 안녕하세요. 제니님,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지맘님, 안녕하세요. 원정님도. 자, 오늘의 라이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하죠. 네, 오늘의 라이브는 네네, 오드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세요. 네, 오늘 라이브는 보자. 오늘은 7월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북클럽의 네, 정기 라방입니다. 네, 7월 그래서 오늘 라이브 중에 제가 어떤 책인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네, 그런 것들 함께 그다음에 북클럽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다음에 또한 네. 그다음에 인제 7 월이잖아요. 그래서 7 월에 재밌는 책들은 어떤 책들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까지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와 함께 또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영어 문자 읽기. 네. 영어 문자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시면 좀 좋은 것들 좀 이 실수를 범한다고 해야 될까요? 세리님 안녕하세요. 네 실수를 범한다 그래야 될까요? 혹은 이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할까요? 네 고 포인트.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아이가 그 영어 문자 읽기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인제 요걸 딱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읽어 나가는데 그 읽어 나가면서 점프를 '아 이게 너무 어려워졌네.' 이거를 최대한 안 느끼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마치 순두부를 먹는 것처럼 영어 문자 읽기를 하는데 마치 순두부를 먹는 것처럼 그 스무스하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 네. 그래서 그 느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두부만큼은 아니더라도 네네. 하여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게 이제 문자 읽기 하는 방법 중에서 오늘 하여튼 한 가지를 다룰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R 지수 및 렉사일 지수 바로 알고 활용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알려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리딩 지수 AR 지수라는 것을 누가 오셨습니까? 여기 있네요. 혼자 막 신났습니다. 맞죠? 오랜만에 라이브 하니까 혼자 신나 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AR 지수라든가 렉사일 지수를 가정에서 좀 더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네 그 방법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AR 지수라는 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필요 없거든요. 좀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여기에 이제 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R 지수를 네 AR 지수를 음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연기 대상을 네 아직 못 받아 가지고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 못 받아 가지고 네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시도하고 EBS 강의에서도 시도하고 여기저기서 네 뿌리고 다닙니다. 혹시나 연기 대상 받을까 싶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AR 지수와 그다음에 아까 전에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자 읽기 있었죠. 고거를 합쳐서 거기에 좀 더 양념을 좀 더 쳐 가지고요. 라면 스프를 좀 더 뿌려서 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책 레벨, 아이가 이 독서 레벨이 있잖아요. 이 책 수준이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이 책 레벨을 좀 스무스하게 아까 전에 처음 제가 1번 항목에서 말씀 인제 지금 주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1번 항목에서는 문자 읽기를 할 때 아이가 탁탁탁 이 있잖아 한약 먹는 그런 느낌 있잖아. 목에서 탁탁탁 걸리는 그런 느낌 안 받고 스무스하게 순두부 먹는 것처럼 네 고런 문자 읽기 올라가는 거 네 고런 거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쪼끔 더 범위를 넓혀서 책 레벨을 아이가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거. 네, 그 방법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오늘 요즘 제가 운동을 네, 이런 말 또 섣불리 하면 안 되는데 또 와이프 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배드민턴도 좀 치고 제가 배드민턴을 너무 오랜만에 쳤습니다. 진짜 거의 한 240년 만에 쳐 가지고 배드민턴 치다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드민턴 치고 어젯밤에는 등산도 갔다가 오늘은 아파트 헬스장에도 갔다 왔는데요. 하여튼 좀 변화가 있길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시 산에 갈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영어 문자 읽기부터 봅시다. 네, 영어 문자 읽기. 일단 영어 문자 읽기 하는 방법은 제가 이 강연 제 유료 강연 뭐 이곳저곳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구매하신 책이 ORT일 수도 있고 맞죠? 가정에서 구매하신 책이 ORT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우리 손바닥 같은 이런 책일 수도 있고 뭐든 무엇일 수도 있어요. 네,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문자 읽기용 책을 구매를 하면 일반적으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네 컨디션이 괜찮은 상태입니다. 항상 이 카메라에서 좀 피곤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지금 피곤해 보이는 건 늙어서 그렇습니다. 사가가고 있습니다. 몸 곳곳이. 자, 그래서 일단 문자 읽기. 자, 이제 리더스북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이제 리더스북을 가정에서 제가 뒤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아무 리더스를 의미합니다. 이런 손바닥만한 책이든 이렇게 좀 길쭉한 스토리 기반의 리더스북이든 ORT 같으면 좀 더 이제 정사각형에 가깝고 책 사이즈도 요거보다는 좀 더 크죠. 어쨌든 가정에서 이렇게 문자 읽기를 위해서 리더스북을 구매한다는 거죠. 근데 구매를 하면은 보통 이제 싼 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박스형 책도 한 박스에 한 만 원 후반에서 한 2만 원 정도 하죠. 맞죠? 한 박스에 요 작은 한 박스에. 그럼 이거를 시리즈별로 구매하면은 거의 싸도 한 9만 원에서 그다음에 뭐 Now I'm Reading 같은 거 제가 평소에 추천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하면은 한 10만 원에서 그다음에 ORT 같은 경우는 다 구매해 버리면은 한 200만 원 가까이 하죠. 150만 원이 넘죠. 자, 어찌 되었든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이 결제를 하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 책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즉 어떤 마음으로 구매를 하냐 하면은 이 책이 내 아이의 문자 읽기를 거의 90% 이상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믿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음. 사실 그래요. 맞아요. 그게 그렇죠. 그게 본전 생각이죠. 이거를 어떻게든 뽕을 뽑아서 어떻게든 돈값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돈값 한다는 거의 의미는 내 아이가 내가 구매한 이 책을 통해서 영어 문자를
막 갑자기 막 문고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읽을 수 있게는 돼야지 이게 돈값 한다. 맞죠? 맞죠? 이게 돈값 한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든다는 거죠. 맞아요. 본전 생각. 저 압니다. 당연히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책을 사면은 저도 그래요. 이 '본전은 뽑아야지.'라는 생각 저 왜 안 가지겠어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그런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영어 문자 읽기라는 것이 하나의 책 시리즈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의 책 시리즈로 문자 읽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책을 샀으니까, 어떤 책 시리즈를 샀으니까 이 리더스북 책 시리즈를 통해서 문자 읽기가 촤자작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언어적으로 좀 빠른 아이들도 그렇게 잘 안 돼요. 음. 그러면 이제 그 해결책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책이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그 책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겠죠. 왜? 하나로 싹 다 해결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책 뭐 몇 권으로 영어 문자 읽기를 싹 기초 파닉스를 딱 할 수 있게 딱 만들어 준다면은 그 책은 정말 어마무시한 가격을 지니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책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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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평소에 아주 많이 권해 드리는 책이 이 Decodable Readers라는 거예요. Decodable Readers라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상당히 좋은 책이고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62번 책이에요. 62번 책. 즉 1번 책은 쉬워요. 1번 책. 지금 제가 1번 책을 도대체 어디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62번 책이에요. 이 Decodable Readers의 특징은 뭐냐면 이 다른 리더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책 안에 철자 조합 포인트가 1 개, 기초 단계에서는 1 개 혹은 2개 정도 들어 있어요. 하나에서 2개 정도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고 차근차근 철자 조합을 연습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엄청나게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사실 스콜라스틱 출판사에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몰라요. 농담이고요. 자 그만큼 제가 추천을 많이 그만큼 괜찮은 책이에요. 혹은 이거 말고도 Now I'm Reading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똑같은 이런 문자 읽기 책 같아도 좀 달라요. 좀 달라요. 하여튼 이 책이랑 Now I'm Reading 정말 좋거든요. 자 그런데 뭐냐면 이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 책 시리즈 하나만 딱 읽고 아이의 문자 읽기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럼 이제 현명하게 이 순두부처럼 문자 읽기를 아이가 이 난이도 점프 없이 난이도 점프를 이거 좀 갑자기 단계 A에서 B로 좀 어려워졌는데.'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순두부처럼 그런 순두부 같은 그런 목 넘김 있잖아요. 그 막걸리를 마셨을 때 정말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모르겠는 듯한 그런 목 넘김을 가진 그렇게 문자 읽기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이 리더스 북이 A 단계라고 칩시다. 가장 쉬운 단계예요. A 단계를 읽어 보니까 아이가 좀 해요. 듣고 읽고, 듣고 읽고 어떤 책은 안 듣고 읽고 자 해요. 자 근데 B 단계로 예시입니다. 예시. B 단계로 넘어가니까 B도 좀 하네. 그러고 이제 안에 내용을 보니까 B 단계도 이런 이제 박스 형태의 이런 리더스 북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1 단계든 뭐 하여튼 2 단계든 뭐 그냥 저는 B 단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 단계인 B 단계로 딱 넘어가니까 B 단계도 안에 글을 보니까 생각보다 글이 이렇게 A 단계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쪼끔 더 길어지긴 길어졌지만 그런데, 그런데 아이가 은근히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은근히 좀 하더라는 거죠. '생각보다 좀 하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틀리는 그런 오류가 A 단계보다는 살짝 더 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B 단계까지 했어요. 와 인제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와 이게 이렇게만 하면은 이 시리즈로 그냥 문자 읽기를 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아주 가벼운 그런 생각이 머릿속으로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C 단계로 딱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가 안 볼라 그래요. C 단계, A 단계, B 단계까지 잘했는데 C 단계 딱 가니까 제가 봐도 부모님이 보셔도 이 글이 좀 B보다는 한 2배 정도 많아졌는데 라는 느낌이 들고 또한 이 문자 읽기 규칙도 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좀 더 복합적인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봐도 '아 이게 상당히 늘어났는데 근데 이게 ABC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반틈 정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의 점프가 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이 책을 권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AB 단계에서는 생각보다 Tom mops the 뭐죠? hop Tom hops a lot 요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짧게 나왔는데 이제 C 단계 오니까 이렇게 싹 많아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C 단계면 예를 들어 이건 D 이게 C인가 D인가 그 정도 단계쯤 됩니다. 이게 무슨 단계인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62권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점프를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단계는 이제 안 볼라 그래요. C 단계는 이제 안 볼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처법인 거예요. 이 순간에 부모님께서는 일단 첫째, 당황합니다. 이 책으로 안 되나? 이거 잘 된다 했는데 안 되나? 첫 번째 당황한 지점. 두 번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이거 비싼데. 이거 비싼데. 이거 뽑아야 되는데. 이거 본전해야 되는데. 최소 본전 이상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세 번째 생각. 그렇다면은 지금 어떡하지? 내한테 가진 거는 이 시리즈 하나인데. 그럼 나 지금 어떡하지? 어떻게 해서 내 아이의 문자 읽기를 좀 더 스무스하게 해주지? 라는 이 세 가지 단계가 공존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딱 이제 여기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조급함이 확 올라오면서 지금 막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문자 읽기라는 게 하나의 책 시리즈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한글도 그렇잖아요. 우리말도 하나의 책 시리즈로는 되지 않아요. 요것도 하고 그러면서 책도 좀 읽고 이게 복합적으로 좀 맞물려야 돼요. 복합적으로. 이 지나다니다가 간판도 좀 보고 맞죠? 버스 정류장에 가서 다음 정류장은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 맞죠? 자, 그래서 이 순간에 그럼 요렇게 탁탁탁 막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 어디에서 막히는지는 아이마다 다 달라요. A 단계를 했는데 스무스하게 통과했어요. 근데 이제 실비아 님 같은 경우는 제 아이는 B 단계에서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 요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실비아 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A 단계 디코더블 리더스 했는데 A 단계에서 막 잘했어요. 근데 이제 B 단계에 가니까 내 아이가 좀 이렇게 밀어낸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다른 리더스북을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은 대여를 하시든 구하세요. 구해서 동일한 레벨에 있는 것을 또 읽어보는 거예요. 동일한 레벨에 있는 것을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디코더블 리더스에서 A 단계까지 그래도 스무스하게 했다면은 이 책으로 B 단계까지 못 올라간다면 그러면 스콜라스틱 파닉스 리더스에서 A 단계를 또 하는 거예요. A 단계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디코더블 리더스 B 하면은 이제 뚫립니다. 이 뚫린다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B 단계 하면 좀 읽을 수 있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첫 번째 여기에서 배운 규칙을 여기에서 써먹어 보는 거예요. 써먹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암묵적으로 습득한 규칙을 그 철자 조합 규칙을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시리즈로 문자 읽기가 커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나의 시리즈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단식이어야 돼요. 이 계단식이 뭐냐면 계단은 항상 항상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항상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계단이 보면은 이 수평 단계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려면은 그 가로 단계를 좀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사실 이 책 말고도 리더스북 책 종류가 정말 많아요. 저희 집에 있는 거 밥북스도 있고요. First Little Readers도 있고요. Scholastic Phonics Readers도 있고요. Brand New Readers도 있고요.
뭐 턱더 펍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격도 생각을 하시면서 웬디북에 가보시면은 요게 저렴한 세트들도 많거든요. 뭐 사이트월 위저일 수도 있고 이게 저렴한 세트들도 많아요. 한 2만 원 전후 2만 원 이내로 떨어지는 혹은 2만 제가 요즘 가격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렴한 그런 소 박스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원본 보기 웬디북에서 클릭하시면 안에 4지까지 다 볼 수 있죠. 그러면 내 아이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요런 거를 조금 더 읽으면 되겠다. 즉 수평 읽기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기존에 어떤 메인으로 구매하셨던 혹은 메인으로 뭐 대여를 하셨던 구매를 하셨던 이 책 시리즈에서 암묵적으로 습득한 이런 문자 읽기 규칙들을 또 다른 책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앞에 뭐고 자음과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모음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자음 이런 것들을 바뀐 자음과 모음들로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다 보니까 철자 조합이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다른 책들, 다른 수평적인 읽기를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 책들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거를 조금 더 그런 철자 조합 방식들을 익혀 나가는 거죠. 체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음, 모음, 자음은 뗐어. 그러니까 앞에다가 자음, 자음, 모음, 자음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한 시리즈만으로는 힘들었다면 여러 가지 시리즈를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연습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자, 그래서 요게 아까 전에 아주 좋은 예시를 최영희 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OR키 읽히다가 막혀서 멈췄다. 다른 거 실컷 몇 개월 읽다가 읽었더니 오호 막혔던 단계에 읽더라고. 요게 정답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예요. 네.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아이에게 이 문자 읽기 하는 이 책 읽히는 양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충분하게 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했는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하는 그 양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 아이가 읽는 양은 좀 적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조급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 드리밍 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죠. "저희 아이가 딱 이랬어요. 다른 시리즈 읽고 다시 읽혔더니 거짓말처럼 읽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팩트이고 이게 드리밍 님이 777 님의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이도 그랬고 모든 아이들이 유사한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A, B 1, 2, 3단계까지 잘하고 4단계에서 막힐 수도 있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1단계하고 2단계에서 막힐 수도 있는 거고 이 막히는 것은 아이의 언어적인 감각이라든가 두뇌라든가 혹은 이런 선천적인 것도 물려받은 것에 플러스 성별이라든가 또한 노출 정도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 읽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 문자 읽기 하고 있을 시기에 알파 블락스를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시에 본다. 그러면 이 책만 읽어도 막히는 부분이 영상이 또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책으로만 문자 읽기를 없애려고 문자 읽기를 완전히 뚫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책이 있으면은 어떤 순간에 딱 막힌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수평 읽기를 해야 되는구나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이 문자 읽기 하실 때 영상도 함께 활용을 하면은 좋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은 이게 쉽게 올라가요. 정말 순두부 목 넘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 자, 요거 요즘 저의 이 뭐라 그래야 되죠?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야 됩니까? 이 피그말리온입니까? 실제 실제 효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 아르기닌을 한 잔씩 물에 타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네.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첫 번째 포인트 요렇게 했었죠. 자,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조금 빨리 보여 드릴게요. 네, 제 방 아마 웬디북 채널이나 제 채널에도 있을 건데 혹시나 필요하시면 이 스페이스바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책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런 그 뭐죠? 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리더스북 손바닥만한 리더스 요거 Decodable Readers랑 Now I'm Reading이랑 그다음에 저 이것도 많이 추천해 드리거든요. Scholastic Phonics Read 이 제목 보면 딱 각이 나오잖아요. 왜 Nick's Trick이라고 했겠어요? 왜 Nick's 예를 들어서 Nick's Play라고 안 하고 왜 하필이면 Nick's Trick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ICK 이 책에는 ICK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철자 조합 단계를 섞어서 새로운 거 ICK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책이 좋은 책이라니까. 이런 책이 딱 봐도 나오잖아요. 왜 하필이면 loud sound라고 했을까요? A loud noise라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좋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할게요. 오늘 이거 라이브가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네, 못 자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 내일 강연 가야 되는데. 자, 이런 이제 Decodable Readers나 이런 이 정사각형 모양의 책을 한 중간 단계라고 칩시다. 이게 책마다 다 다르지만 아이마다 다르고 한 기초 단계 예를 들어서 Decodable Readers 같으면 A, B 단계 그 다음에 Scholastic Phonics Readers 같으면은 요것도 이 단계가 C로 돼 있죠. A, B, C, D 이렇게 돼 있죠. 한 A, B 단계 이후 한 A, B, C 단계 정도까지 C 단계 그 노란색 책입니까? 이게 C인가? 자, 어쨌든 뭐 이게 C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 C 정도, 한 두세 번째 단계, 한 2단계 이상을 넘어가면은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 하면은 정말 기초적인 철자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기초적인 철자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기초적인 철자 조합이라는 것은 자음, 모음, 자음 혹은 자음, 자음, 모음, 자음 혹은 자음, 모음, 자음, 자음 요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하나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까먹을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순두부 그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리더스북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나 이 정사각형 모양의 책의 특징은 안타깝게도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아이도 이 닉스 트릭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거나 깔깔깔 뭔가 빵 터지거나 그럴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리더스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재미가 그림책보다는 다소 떨어져요. 다소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만 읽으면 좀 지루하다는 거죠. 요 포인트. 조금 이제 이런 패턴형의 리더스북을 읽으니까 좀 지루하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어떤 박스 세트든지 간에 Decodable Readers는 Scholastic Phonics Readers든 뭐든지 간에 이거를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하게 되면은 기초적인 철자 조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방금 자모자, 자자모자, 자모자자 요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랬었죠. 요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능력, 즉 읽을 수 있는 책이 뭐가 생기냐면은 그림책 중에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다른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그림책들 중에서도 문자 읽기를 노리고 쓴 책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작가님들께서 그림책이든 리더스북이든 조금 재미를 더해서 아이가 재미를 느끼면서 문자 읽기를 할 수 있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완전 이제 이런 책들 Decodable Readers 1단계도 안 했는데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 그래도 한 2단계 이상은 되는 혹은 B단계 이상은 되는 한 C 정도 그 정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나 혹은 스토리가 있는 리더스북이 있어요. 그거를 병행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런 책만 읽다 보니까 좀 지루했는데 살짝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그림책도 섞어서 읽으니까 훨씬 더 낫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섞여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리더스북과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그냥 일반 그림책이 섞여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과거 리더스북도 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 책도 좀 있습니다.
그 북클럽 책도 있어요. 자, 요런 거 한번 보세요. See the dog, see the cat 있죠. 요거 대표적인 책입니다. 요게 AR 지수로 치면 1점 초반쯤 될 건데요. 요게 리더스북 초반을 딱 읽고 나면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많아져요. 예를 들어 딱 보면은 아, 요 정도 읽겠네라는 느낌이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시죠? 제가 안에 있는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안에 보니까 see the dog run. 왜? 아까 전에 이런 책에서 기초 한 A, B 단계에서 요 정도는 했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한번 볼까요? See the dog bark. 돼 있는 거예요. 요 정도는 했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책 중에서 아, 리더스북만으로 하니까 좀 따분했는데 이제 그림책으로도 좀 할 수 있겠네. See the dog, see the cat. 대표적인 책. 자, 그다음 두 번째 스토리가 있는 리더스북인데 요 두 가지. 아, 딱 보니까 느낌이 오시죠? Ed, Ted, and Ted's dog, Fred. 왜 Ed라 돼 있을까요? dog는 거기에 예외지만 왜 이제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단모음 E를 이 책에서 막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를 보니까 앤디 그리피스랑 그다음에 테리 댄튼 작가님이죠. 이 나무집 썼는 작가님이에요. 리더스북인데 이게 한없이 가볍고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스북이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리더스북인데 웃기고 재밌어요. 이런 것들 완전 강추. 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기초 요런 리더스를 한 B 이상 한 C 정도 시작할 때 요런 것들 같이 이제 요런 걸 딱 주면은 그때 딱 아이가 읽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제 Ed and Ted 이렇게 읽어낸다니까. 왜? 이미 AB 단계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요거 똑같아요. 아까 전에 이 작가님과 똑같은데 요게 1단계네요. The cat and the rat and the baseball bat 있죠. baseball이라는 단어가 길지만 요건 하나 읽어주면 되잖아요. 나머지 단어는 안에 있는 거 다 읽을 수 있어요. 아이가. 안에 있는 웬만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아무 때나 펼쳤습니다. The cat sat on the mat and as it sat, it saw a rat. 요래 돼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나오고 살짝 긴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짚으면서 읽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리더스북 중에서도 좀 재밌는 것들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제가 한 세네 달 전에 제가 샀는 책인데 이것도 웬디북에 있습니다. Easy Phonics Words라고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이 책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스토리 같은 거 없습니다. 아이가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OW라 돼 있죠. 그러면 OW. 그러니까 OW로 돼 있는 건 다 나오는 거예요. P로 시작하는 건 다 막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제가 그 괜찮은 페이지를 봤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지나갔나 보네요. 요런 거. 자, 보세요. 단모음 E가 있죠? 그러면 단모음 E가 들어있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net. 맞죠? 그 다음에 leg. 요래 읽어주면 아이가 의미 파악도 잘 돼. 약간 뭐 그림 사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발음 하나하나 철자와 그 동일한 철자 규칙을 한 페이지에 다 모아놨다니까요. 요거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well 이게 well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물이니 뭐 호수니 자시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nest라고 하면 이게 nest라고 하니까 이거는 nest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말로 둥지라 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맞죠? leg, 그 다음에 egg, shell 이게 전부 다 단모음이. 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이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단모음 이가 두 개가 붙으면은 뭐 이제 원래는 A였는데 이거는 E 이렇게 긴 소리가 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sheep, tree, bee 이렇게 몇 개만 읽어주면은 아이가 그냥 스무스하게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이게 많이 모여 있어요. O도 있고 OA 있고 이렇게 다 종류대로 다 뭐 벌써 괜찮죠? 진짜 괜찮지 않나요? 괜찮다니까요. 제가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괜찮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제목만 봐도 느낌 오시죠? Fat cat on a mat and other tale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비슷해요. So Big Pig and Pup the dog bumped into the log. 그러니까 이게 자음 모음 자음, 자자모자, 자모자자. 하여튼 요런 책들, 요런 내용들이 이 안에 한 12개인가 맞죠? 하여튼 12개인가 있어요. 맞네요. 총 이야기에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즉 이게 철자 조합이 어느 정도 통제된 그런 책인데 그런데다가
그런데다가 아이가 많이 연습할 수 있고, 그런데다가 매 책마다, 매 페이지는 아니고 매 책마다 이렇게 살짝 플랩 돼 있는 형식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리더스북보다는 훨씬 더 재밌다라는 특장점이 있어요. 요거요. 이 리더스는 다만 12개의 이야기가 있고 이게 페이지가 꽤 되거든요. 이거는 한 번만에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예, 한 번만에 다 읽으라면 아이 싫어합니다. 네, 제 아이도 이거 한 번만에 다 못 읽어요. 네. 옛날에 막 한 번만에 읽는 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12개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루에 1개 내지 2개 정도 읽으면 괜찮겠죠. 뭐 이제 아이가 읽고자 하는 만큼 읽으면 네, 재밌겠죠. 품절된 책은 지숙님, 웬디북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니까 뭔가 한 번에 다 읽었으면 이제 아이가 읽고자 하면 당연히 괜찮죠. 그거는 이제 아이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제 아이는 시켜보니까 하자 하니까 한 번만에 다 안 읽더라고요. 굵으니까. 그래서 품절된 책은 웬디북님께서 당연히 네, 입고를 시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따로 이 뭐죠? 입고 알림 요청 네, 안 눌러도 되지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니까요. 자, 그다음에 요것도 완전 소중한 책입니다. 소중한 책. 지금 제가 이 책들을 왜 소개해 드리고 있는지 모른다면 단순히 재밌는 책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책들입니다. 앞으로 이 스크롤을 쭉 당겨서 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보니까 이제 딱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Hog on a Log. 딴몸 오를 완전히 파는 책이구나. Frog meets dog. frog. 단모음 오인데 OG 나오는구나. goat in a boat. OA 나오는구나. 네, 사랑하는 에이콘 시리즈입니다. 맞습니다. 네, 사랑하는 에이콘 시리즈. 네, 이 책은 AR 지수 쳤을 때 한 0.4에서 0.6, 한 0점 맞죠? 아닌가? 제가 지금 누구한테 여쭤보는 거죠? 한 0.56좀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0.4에서 0.6이었는데 어쨌든 요게 에이콘 시리즈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웬디북에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쉬운 책이고 이게 문자 읽기를 처음 딱 익혔을 때 아까 전에 요거를 한 A, B 단계 정도 했을 때 읽을 수 있는 딱 맞는 책이에요. 네, 딱 맞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강추. 네, 진짜 강추.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또 요 최근에 발견한 책들입니다. 효린이는 이거 한 번도 읽은 책이 읽지 않았지만 제가 검토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Ready to read and Ned the Cat Takes a Nap이에요. 단모음 A가 나오는 책이고 근데 일러스트 한번 보세요.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게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Now, Ned the cat is trying to take a nap. Ned the cat is trying to take a nap. Really? Ned the cat is really trying to take a nap.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그러니까 반복도 되고 그다음에 이 문장이 이제 요 철자 조합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약간 그 코끼리 시리즈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림도 예쁘고 내용도 좀 재밌으면서 안에 유머도 좀 있으면서 그런데 문자 읽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네. 요 책은 페이퍼백이고 싸지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 자, 그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Dog can hide 이런 것죠. 맞죠? 자, 요런 것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Buzz, frog can find the fly.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보세요. 초창기에 요런 거 한 A, B 단계만 해도 요 정도는 읽을 수 있다니까요. 이제 요거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든 책들이 이런 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Cat can find frog. 또 cat and frog seek. Cat and frog seek by the creek. 그러니까 괜히 EK를 반복해놔는 왜 river이 아니냐 하면은 이게 EK를 반복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래도 이 책보다는 요런 책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재미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맨날 요런 것만 읽고 따분해 약간 이 재미 측면에서 정체기가 온다면 이런 책을 활용하면 좋겠죠. 또 요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빅법. 네, 괜찮지 않습니까? 네, 아주 네, 괜찮습니다. 네, 하여튼 요런 책들이 재밌어요. 네, 요거 뭐 안에 보여드릴까요? 딱 보면 재밌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재밌겠다. 그러니까 빅법 tries to squeeze. 괜히 squeeze 이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도 괜히 무릎 니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이유가 있는 글쓰기, 이유가 있는 이런 글의 철자 조합과 단어의 배치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 읽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많이 오시죠? 맞죠? 느낌 오시죠? 이런 느낌, 이런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아이가 이 순두부 목 넘김 같은 그런 문자 읽기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는 북클럽 소개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AR 지수 바로 알기와 그다음에 책 레벨 스무스하게 올리기 요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방금 이렇게 뭐 이런 책들, 요런 책들과 그다음에 문자 읽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런 책들까지 함께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것과 항상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영상을 한 1시간 정도 활용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책들은 사실 문자 읽기 책이고 아이가 평소에 듣는 그런 책들도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영어 노출이죠. 그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런 문자 읽기를 적극적으로 할 때는 일반 그림책의 양이 살짝 줄어들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다다익선이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저도 과거에 저도 막 처음에 막 이렇게 영어책을 알지 못했어요. 저도 처음에 영어 전집으로 시작했고 읽어 보니까 아이가 처음에 좀 한 달 정도 반짝 보다가 그다음에 시들시들한 거예요. '왜 잘 안 보지? 왜 잘 안 볼까?' 수십만 원 이런 책들 그다음에 뭐 몇백만 원 하는 책도 저희 집에 있거든요. '왜 잘 안 볼까?' 좀 보다가 '또 왜 잘 안 볼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계속 연구를 했죠. '이게 왜 그럴까?'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조사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고 그래서 제가 책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이유에 있어서 그렇구나. 이래서 이게 장기간 보기가 좀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서서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집에 지금 막 널려 있는 이런 책들을 하나하나 접하면서 '이게 참 그래 참 재밌구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책을 책을 고르는 게 어려워요. 무슨 책을 아이에게 읽어 주고 혹은 음원을 통해서 들려 줘야 될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원서의 종류가 많아서 좋긴 하지만 너무 많아서 선택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 이게 참 안타깝지만 오프라인 서점이 이런 책들을 오프라인에서 보고 편하게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서점이 없어요. 일부 서점 당연히 뭐 교보라든가 예스라든가 그런 데 있긴 있지만 비닐에 쌓여 있는 책이 대부분이며 또한 종류도 다양하지 않아요. 혹은 활용한다면 영어 도서관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영어 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책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이런 영어책을 구비하지 않은 그런 일반 도서관도 참 많거든요. 영어책을 구비하지 않으려는 도서관도 많아요. 그래서 이 영어책 고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알아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알아요. 누구보다 실패한 책들 제가 외웠겠어요. 제가 외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웬디북이랑 저랑 2년 반 이상 전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북클럽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북클럽이라는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비 없어요. 참여비 없습니다. 책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책만 준비하시면 되고 참여비 없는 누구나 이 북클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모임 뭐라 그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북클럽을 제가 북클럽에서 제 역할이 뭐냐 하면은 영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첫 번째는 잔소리하는 사람. 읽으세요. 하세요. 한 번씩 과제도 내세요. 맞죠? 이런 거 우리 카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두 번째는 이런 영어 책을 고르는 그 어려움을 제가 없애 드립니다. 왜? 제가 한 주에 2권씩 한 달에 한 8권, 7권에서 대략 한 8권 정도 7권에서 한 8권 정도 그 정도의 책을 그러니까 시즌이 한 시즌이 총 4개월이니까 그러면 총 한 30 몇 권 정도 되겠죠. 한 30 몇 권에서 한 40권 정도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한 주에 2권씩 한 주에 2권을 읽을 수 있잖아요. 매일 2권이 읽으면 좋지만 그 이상 되면 좋지만 한 주에 2권을 읽는 거예요. 한 주. 7일 중에 2권을 읽는 거예요. 이틀 읽을 수도 있고 이 2권을 활용해서 여러 날을 읽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대신 재밌는 책들을 골랐어요. 제가 EBS 강사도 하고 있고 교사로서 근무한 지도 꽤 됐고 영어를 한 지도 꽤 됐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밌는 책이 좀 제 눈에 많이 걸러져요. 네. 몰라져요. 걸러져요. 음. 자, 어쨌든 여기 지금 웬디봉 님 센스가 나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나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아주 좋습니다. 네. 박수입니다, 박수. 자, 어찌 되었든 자, 그래서 제가 대신 책을 골라서 함께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북클럽이 탄생했고요. 자, 어쨌든 이 북클럽을 많이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우리 북클럽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북클럽 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달에 책 좀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안에 보면은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네이버 사전 찾을 수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읽는 게 힘들다든가, 왜 이 단어나 이 표현은 왜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뭔데 왜 여기에 지금 이런 게 쓰였지? 이런 궁금증, 영어 측면에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톡방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우리 단톡방에 보면 영어 고수님들, 영어 책이나 이런 육아 고수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영어 책에 관련해서도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북클럽 책인 Who's Hiding이라는 이런 책을 이거 너무 좋아하던데요. 예를 들어 그렇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은 근데 인제 내 아이가 이 북클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냐 하면, 내 아이가 이 북클럽 책을 딱 읽는데 이 책에 완전 꽂힌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이 추가로 부모님이 딱 생기냐면 '이거랑 비슷한 책도 없을까? 이거랑 유사한 코드의 책이 있으면은 내 아이가 또 잘 볼 텐데.' 그러면 이 재미가 지금 살아 있을 때 이와 내 아이가 좋아하는 이 책과 유사한 책과 이 연결해서 좀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제 고런 것들을 우리 북클럽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Who's Hiding이랑 예를 들자면 Flooded 좋아하는데, 혹은 뭐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Marvin Wanted More이라는 이 두 권 좋아하는데요. 이 두 권과 유사한 코드의 책이 없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저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분들 중에서 가지고 계신 그 정보를 총동원해서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유사한 코드의 책을 막 추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중에서 골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골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책이 처음에는 씨앗이, 이 책도 씨앗이에요. 우리 주식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이 시드 머니가 있어야 이 종잣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북클럽인 거예요. 종잣돈을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놨다니까. 이 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검증된 재밌는 책들이 활용을 해 보시다 보면 내 아이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다 반짝거릴 수도 있고요. 일부 반짝거릴 수도 있고 아이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확률이 높은 책들로 일단 다 구성을 해 두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반짝거리는 책들을 이제 요게 반짝거린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된 책을 우리 단톡방에 질문을 넣어 보세요. 편안하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이 알려주실 거를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인제 확장, 책이 확장. 그러다 보면은 내 아이가 일단 장점이 영어 감정이 확 좋아지고요. 영어가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영어가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어 노출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영어를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문자 읽기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영어 영상도 잘 보고, 또한 영어 책도 잘, 이게 선순환, 모든 것이 선순환 다 연결이 돼 있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꼭 한번 같이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북클럽 참여하는 방법 제가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아픈 손가락 맞습니다. 네, 저도 손가락이 없어질라 그럽니다. 네. 자, 북클럽 참여 방법. 자, 첫 번째. 일단 웬디북 앱을 실행시키셔야 됩니다. 네, 일단 웬디북 앱 안 받으셨으면 받으시고요. 일단 웬디북 앱을 실행시키셔서, 자, 그다음에 요거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안 됩니까? 네. 메인 배너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페이지에 있네요. 메인 배너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웬디 북클럽 시즌 8 돼 있잖아요. 시즌 8에서 하루 한 책. 매일매일 꾸준히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are you ready? 웬디 북클럽 참여하기 요거 있죠. 누르세요. 네, 이미 됐죠. 이제 누르면은 이 웬디북과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웬디북에 여쭤봐야 되지만 어쨌든 참여하신다라는 신호를 웬디북에 짜장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달의 독서 경력은 받기 받으세요. 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드립니다. 네, 저도
당연히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도 북클럽 멤버이잖아요. 북클럽 리더이자 멤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써야 되겠죠. 받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이 책을 보는 거예요. 아, 7월에 책들 있죠. 좀 이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 마음에 드는 거 구매한다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한 권만 사도 독서 통장 증정돼 있죠. 이 독서 통장은 책 제목을 아이가 100개 쓰는 거예요. 아이가 쓰다 보니까 이 알파벳 쓰기가 기본적으로 정확성이 살짝 올라갑니다. 쓰기의 가장 첫 시작은 모방이거든요. 모방. 안 끝납니다. 아직까지 소강연 주제 2개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33% 했습니다. 네, 67%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시면 됩니다. 아직 하나도 안 끝났습니다. 중간에 이제 북클럽 소개 중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활용하시면은 인증을 해야 돼요. 필수 인증. 네, 필수 인증을 해야 되는. 필수 인증을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 이번 달에 나 Who's Hiding 읽어봤어. 내 아이랑 Who's Hiding 읽었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상품평 있죠. 상품평 작성이 필수 인증입니다. 필수 인증. 상품평에다가 무엇을 적으시냐면 내 아이와 이 책을 읽으면서 혹은 내 아이의 그 찐 반응을 적으시는. 아, 내 아이가 이 포인트에서 재밌었어요. 이런 구성 때문에 이런 스토리 흐름 때문에 아이가 이거를 잘 보던데요. 라는 거를 여기 적으시는 거예요. 적으시면은 이게 필수 인증이 되는. 그럼 이 필수 인증들이 쭉쭉쭉쭉쭉 다 모이면은 시즌 막바지에 제 강연을 들으실 수 있는 그 초대권을 드립니다. 네, 무료 강연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강연을 들으실 수 있는 네, 그런 자격이 생기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인증해서 되는 거 아니고 총 4개월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전부 다는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책을 하시다 보면 그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시면 초대를 받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 배너 있었죠. 이 배너 있었죠. 웬디 북클럽. 요 이제 북클럽 참여하기 버튼이 언제까지 할 수 있냐 하면은 요게 7월 16일까지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7월 16일까지 웬디 북클럽 참여하기를 매달 한 첫 2주 정도에 매달 한 중순까지 이 버튼이 살아 있거든요. 이 버튼이 딱 사라지고 나면 이제 필수 인증을 조금 더 독려를 하고자 적립금, 상품평 즉 필수 인증을 작성하시면 상품평을 작성하시면은 적립금 2배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웬디북에서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필수 인증도 하고 적립금이 2배로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그거 다시 또 책 구매하시는데 또 쓰시면 되겠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단톡방에 들어오는 우리 지금 단톡방에 몇 분이 계시냐 하면은 624 맞죠? 여기 보이십니까? 624명이 있잖아요. 624명이 우리 단톡방에 계신데 이 단톡방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최초 한 번에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아무나 그냥 막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북클럽은 매주 2개씩 영상이 올라갑니다. 어디에 올라가냐 하면 여기 올라갑니다. 어디에 올라가냐 하면 웬디북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 만약에 아직 안 들어가 보셨으면 지금 빨리 들어가서 팔로우 하시고요.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플러디드 같은 거 여기 보이십니까? 요게 제가 잘 보이는 거 플러디드 같은 거 이번 달 책입니다. 이 플러디드 같은 거에 예를 들어서 이 책 재밌더라.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다가 아직 아무도 댓글 안 남기셨네요. 어서 남기셔야 되겠네요. 댓글에다가 이 책은 어땠습니다라는 이 소감을 여기에도 적는 거예요. 아까 필수 인증에도 적지만 여기에도 적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캡처하셔 가지고 웬디북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시면은 담당자님께서 단톡방 링크를 딱 보내 주십니다.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북클럽 영상 우리 꼭 7월 달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시즌 지금 8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즌 8에 있는 어떤 영상이라도 내 아이와 읽은 책이 있다면 그거를 영상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댓글에다가 이 책은 어땠습니다. 소감을 적으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캡처를 처음에 한 번입니다. 딱 하셔가지고 웬디북 인스타 DM으로 딱 보내시면 됩니다. 요거를 지금 이 참여 방법을 제가 제 카페에 있거든요. 효린파파 카페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 혹시 주소 못 찾으실까 봐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도 넣어 두었고요. 그래서 북클럽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딱 그거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월 달 책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책 뭐냐면은 Who's Hiding이라는 책이에요. 7월 달 책입니다. 이런 책들 읽다 보면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좋아하고 있어요. 너 영어 좋아해? 영어 좋아해? 이게 아니라 읽다 보면 이미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북클럽 책들이 참 소중하고 좀 강하게 추천해 드린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효과들을 말씀을 드렸죠. Who's Hiding은 자, 예를 들어서 Who's hiding? 누가 숨어 있죠? 이 배경색이 바뀌는데 동물의 몸 색깔과 이렇게 일치해서 이 아이가 지금 hiding 숨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Who's hiding 말고 예를 들어서 좀 또 다른 느낌. 예를 들어서 Who's sleeping 한번 볼까요? Who's sleeping? 누가 잠자고 있습니까? 라고 있죠. 그러면 이제 Who's sleeping? 누가 잠자고 있는지 찾아야 돼요. 제가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잠자는 친구가 있네요. 맞죠? 있죠. 자, 그런데 이 책이 여기에 있는 것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who's 뭐뭐뭐 여기 계속 반복이 돼요. 영어는 반복 효과가 좋잖아요. 반복을 하면 할수록 좋거든. 근데 이거는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막 반복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추천드릴게요. 책에 있는 것만 읽어도 돼. 이 지금 책 페이지 많잖아요. Who's hiding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퀴즈가 마냥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좀 쉽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전 페이지에 있었던 걸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좀 재밌거든요. 어쨌든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Who's Angry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쭉 다 하시고 아무 페이지 이제 이 책을 다 읽었어요. 혹은 중간중간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딱 보시고 Who has stripes 이렇게 부모님께서 who is 뭐 who's로 관련해서 짧게 문장을 다른 질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who is yellow 딱 보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아이가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4살이다 5살이다 혹은 내 아이가 어떤 특정 학년이다. 그러면 내 아이가 어딘가에서 들은 그런 영어 소리나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who is yellow 그다음에 who is red 그다음에 who is orange, who is brown, who has long ears. 맞죠? 여기.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질문들을 쭉쭉쭉쭉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Who is smiling? 누가 웃고 있냐? 딱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짝 이게 많은 장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색깔만 집어넣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who is tall, who is small, who is big. 맞죠?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괜찮아요. 맞죠?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이 책을 진짜 뽕을 뽑고 씹어 먹고 남는 그 방법이에요. 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 이거 답 찾기 좀 힘든데라는 걸까봐 뒤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름 다 나와 있고요. 네,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보면 정답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 페이지에 정답도 수록이 되어 있으니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책 살짝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러다가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Marvin wanted more이라는 책이 있죠. 마빈은 좀 더 원했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책은 뭐냐면 이 책은 완전 빵 터집니다. 이 책은 진짜 완전 희한한 책입니다. 네, 이 스토리가 정말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정말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마빈이 양이거든요. 네, 완전 웃깁니다. 양인데 이 양이 이 친구들이 약간 주눅드는 거예요. 난 내 친구들만큼 빠르지도 않고 내 친구들만큼 점프도 잘 못하고 난 좀 체구도 좀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마빈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나는 좀 더 먹어야지. 난 좀 더 먹어야지. 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풀 뜯어 먹고 다 집에 가면은 이 마빈은 남아서 좀 더 먹습니다. 근데 이 먹고 먹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뭐까지 먹냐 하면은 네,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나무를 다 뽑아 먹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나무를 다 뽑아 먹고요. 그 다음에 이 몸집이 엄청 커집니다. 나중에 몸집이 엄청 커져서 이제 뭐 너무 많은 숲과 나무를 산도 먹고 다 먹거든요. 먹다 보니까 이제 지구 위에 서서 대륙을 씹어 먹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지구를 먹게 됩니다. 아, 지구를 어디에 서서 먹냐면 지구 근처에 있는 뭐 달인지 뭐 어떤 행성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탁 올라가 가지고 이제 지구를 씹어 먹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말도 안 되죠. 진짜 그냥 완전 빵 터지는 책이 그냥 웃깁니다. 그냥 재밌어요. 네, 이해하기도 좋고 그냥 그림만 봐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아이가 이 책 읽기만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 듣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진짜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 또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이 후속작도 있습니다. 네, 그 제목이 뭐더라? Marvin Really Wanted More였나? 뭐 Marvin Wanted More More였나? 뭐 하여튼 이 빨간색 뭐 하여튼 이 색깔 바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하여튼 강추, 완전 강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좀 특이한 책입니다. 아주 좀 이런 책이 없습니다. 저 아직까지 이런 컨셉의 책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뭐냐면 그림책인데 그림이 없어요. The Book with No Pictures. 그림이 없는 책이에요. 그림이 없는 책인데 이 책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책은 처음에 규칙이 나오는데 무슨 규칙이 있냐면 이 책에 나오는 말을 다 따라해야 됩니다. 네. 이 책에 나오는 말을 다 따라해야 됩니다. 그림이 없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이 없지만 겁나 웃깁니다.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진짜 웃깁니다. 진짜 웃깁니다. 이 책의 규칙은 딱 하나. 뭐냐 하면은 이 책의 내용을 다 따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가 따라해야 돼요. Yes, I'm a monkey. 그러면 아이가 Yes, I'm a monkey를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 나는 원숭이다라고 시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also I'm a robot monkey 맞죠? 로버트 몽키다 맞죠? 그다음에 이 책은 또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희한한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이가 다 따라해야 돼요. 글락 이거 그러니까 이상한 글락가 워고 막 럼프 아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아이가 다 따라해야 돼.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근데 부모님도 따라하고 있고 아이도 따라하고 있고 그냥 막 웃긴 거죠.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진짜 웃깁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냥 막 웃깁니다. 네, 이 독자의 참여를 돕는 엄청납니다. 이런 코드의 책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네,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다 따라함. 네, 맞아요. 네. 저런 거 좋아함. 영상으로 7월 달째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영상은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이 책 후속작 있습니까? 이 책 후속작이 뭐예요? 저 못 봤는데요. 저 처음 들었습니다. 알려주세요. 자, 그다음 일단 계속하고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Flooded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 좀 메시지도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은 빵빵 터지진 않는데, 빵빵 터지진 않는데, My Book with No Pictures가 있군요. 저 몰랐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갔나? 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 책은 뭐냐면 Flooded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막 빵빵 터지진 않는데 이게 스토리가 빠져듭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걸 계속해서 막 궁금하게 되는 그런 책인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참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몰입감이 쫙 생깁니다. 이거를 처음에 딱 한 두 장만 딱 보면은 그 다음 뭐 해야 됐지? 그 다음 어떻게 됐지? 이거 못 끊겠네. 요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인스타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홍수가 났어요. 비가 왔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가 나중에 이제 뭐 밝혀지긴 하는데 이 수위가 마을 전체의 수위가 점점점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물들이 전부 다 키가 다 다르잖아요. 키가 다 다르니까 어떤 아이들은 조금씩 먼저 피해를 보고 키가 좀 큰 아이들은 나중에 피해를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긴 한데 참 진짜 좋습니다. 이게 읽다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여기 보면 이 수염난 뭐 이상한 이 동물이 혼자서 이걸 해결하려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지봉맘님.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고 나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음.
맞죠? 그래서 애들이 본질을 못 보면은 알려주셔도 되고요. 아,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혼자 처음에는 해결하려고 하는데, 혼자 해결을 못 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물이 자기 코 밑에까지 차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니까, 나중에 그 간단한 문제를 혼자 해결하죠. 그런데 그때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이게 그 문제가 일어나기, 홍수가 나기 전처럼 똑같지 않아요. 다시 그걸로 돌아가지 않아요. 네. 진짜 괜찮습니다.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다 보면은 쫙 내용에 빠져들 하나도 안 심오합니다. 하나도 안 심오합니다. 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막 이렇게 추상적이고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막 어렵고 그런 책은 아니에요. 딱 보면은 느낌이 쫙 옵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여러 개라서 나와 관련 있는 거를 아이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예,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다음 무슨 책? 요 책? 아, 요 책 재밌습니다. 저 이 책 완전 팬이고요. 제 딸도 완전 팬이고요. 헬렌 쿠퍼 작가 완전 강추. 살짝 크리피. 살짝 여름에 보기 딱 좋습니다. 등골이 오싹하거든요. 네. 재밌습니다. 이거 완전 빠져서 봅니다. 여기 보면 아이가 있거든요. 윌리엄. 이 분위기부터 좀 뭔가 뭔가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자는 약간 곰처럼 그런 느낌이 또 약간 그 복선이 살짝 있는 거예요. 이 책도 어려운 책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고 막 빠져듭니다. 엄마 옆에 딱 붙어서 보게 되는, 아빠 옆에 딱 붙어서 보게 되는, 막 팔짱 끼고 있잖아. 막 앵기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윌리엄이 있는데요. 윌리엄이 믿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곰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곰이 어디 있냐면은, 그 있잖아요. 계단. 미국에 보면은 외국에는 그 주택이 많은데, 2층 집으로 가잖아요. 2층 집. 2층 집에 그 2층 가기 전에 그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약간 창고 같은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와, 거기에 곰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윌리엄이라는 이 꼬마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막 밤에 꿈에도 이 곰이 막 나오고 하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곰한테 먹이를 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먹이를 막 그 창고 안에다가 막 먹이를 막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결국 끝까지 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몰라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아이는 믿어요. 그게 곰이 있다, 있다. 근데 엄마랑 같이 또 들어가 보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 아이가 계속해서 곰 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썩은 음식들 냄새 나는데, 그 장면을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쳐들어가죠. 쳐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엄마랑 아이가 그 창고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딱 2페이지만 보여드릴게요. 쳐들어가는데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문 뒤에 곰이 숨어 있죠. 와, 와. 자, 근데 이게 진짜 곰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는 오픈 엔딩이지만 재밌습니다. 이게 긴장감이 손에 땀 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그냥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다 보면은 이걸 영어를 듣고 있는 건지 그걸 싹 잊는다니까요. 네, 싹 잊어버린다니까요. 재밌습니다. 자, 그다음에 Rabbit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자연관찰 동화 같은 책입니다. 자연관찰 동화 같은 책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처음에 고양이란다. 토끼가 한 마리 있죠. 이 토끼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그 약간 외동 느낌이에요. 처음에 이제 첫째인 거예요. 첫째가 딱 태어났는데, 이 당근은 나만 먹을 수 있고, 여기서 나만 누워 잘 수 있고, 나만의 놀이터이고,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토끼들이 얼마나 번식을 잘합니까? 그래서 막 번식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도 뺏기고 나 여기서도 못 놀고 그다음에 당근도 나눠 먹어야 되고 다 싫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생기는 해프닝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외동들은 참 이 첫째들은 다 공감하겠죠. 첫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하여튼 가족은 많으면 좋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보면 좀 엉뚱한
좀 빵 터지는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부 다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첫째겠죠. 혼자였으니까 처음에. 이 첫째가 있는데 나머지 전부 다 형제 자매라서 이 자기 혼자 누리고 있던 걸 이 많은 토끼 형제 자매들한테 다 뺏긴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 여우가 있거든요. 여우가 토끼들을 다 데리고 놀고 있거든요. 약간 거기서도 반전이 있습니다. 여우가 보통은 토끼를 잡아먹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약간 반전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참 재밌게 가볍고 이런 책들 하여튼 가벼워야 돼요. 막 심오하고 막 묵직하고 어렵고 막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힘든데 이렇게 가벼운 책 그냥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참 좋죠. 자, 그다음 책 Life on Mars라는 거예요. 요 책도 제가 예전에 접한 책인데 괜찮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마르스 화성이죠. 화성에 갑니다. 화성. 맞죠. 우리 머스크 형님처럼 화성에 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지금 마치 머스크 형님 같네요. 맞죠. 우리 모두 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화성 안 돼. 뭐 대기가 어떻고 안 돼라고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가면 좋겠지만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갑니다. 수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갑니다. 갔는데 여기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거야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죠. 경기도 화성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의 눈에 지금 여기에 초콜릿 케이크도 하나 싸가요. 초콜릿 케이크 하나 싸갑니다. 생명체를 만나면 이 케이크를 선물로 줘야지. 근데 제가 한 장면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까지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계속 가는데, 사람들이 다 없다 했는데, 진짜 없나? 생명체가 진짜 없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생명체가 이렇게 있죠. 근데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계속해서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가다가, 이 케이크를 중간에 두고 가요. 이제 이 케이크 그냥 여기 놔두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두고 가요. 자, 그리고 나중에 생명체를 찾는데 그게 뭐냐면 꽃이에요. 꽃을 한 송이 찾아요. 있네. 라는 게 되는 거. 여기 꽃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아까 전에 있었던 이 큰 이 괴물 같은 이 귀여운 이 생명체가 그 초콜릿 케이크를 다 먹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내 고생했으니까 다시 케이크 들고 가서 우주선으로 가서 이 케이크 먹어야 되겠다. 라면서 이제 케이크를 다시 들고 가죠. 그러면서 케이크를 딱 열어보는데 없네. 누가 묻네. 라는 이 반전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약간 우주에 관련된 책이기도 하고요. 몰입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 주인공이 한 명이고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좀 몰입하게 되죠. 왜 한 명이고 이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뭔가 근데 이게 왜 몰입을 하게 되냐면 이 주인공은 모르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 주인공은 느낄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네. 그래서 딱 좋습니다. 딱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책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권해드릴 책은 요 책이에요. 요게 시리즈인데요. 이 책은 그냥 아무답니다. 그냥 막 웃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까까똥꼬 시몽이라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원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틀리면 말해주세요. 까까똥꼬 시몽의 영어 버전이 사이먼이거든요. 사이먼. 그래서 사이먼의 영어 버전입니다. 맞죠? 이 사이먼. 그래서 까까똥꼬 시몽의 영어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도 있어요. 네, 영상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책으로도 이렇게 있는데 책들 하나하나가 다 재밌어요.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웃기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으니까 제가 뭐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Stupid Baby는 자기 동생 보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이먼 동생 이름이 뭐였더라? 캐스퍼입니까? 맞습니까? 안 나오네. 캐스퍼. 맞네요. 사이먼의 동생 이름이 캐스퍼이거든요. 근데 이 캐스퍼의 첫날 이제 엄마가 캐스퍼를 출산하고 첫날에 이제 자기 집에 옵니다. 자기 집에 오는데 질투하는 책이에요. 질투하는 책. 그러니까 그래서 질투하면서 stupid baby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 나눠 써야 되고 나 싫어 하는데 결국은 또 챙기죠. 또 집에 또 무서운 거 있을까 봐 또 침대에서 끌어안고 자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 입장에서 아이 눈높이에서 공감도 할 수 있으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데다가 영상도 있어서 영상과 책 함께 보기에도 좋은 근데 이게 막 무난하고 잔잔한 그런 책들이 아닙니다. 다 재밌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I can't sleep 이것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 이 캐스퍼 있잖아요. 캐스퍼이 자기 이 애착 이불이 없으면은 잠을 못 자요. 근데 이 애착 이불 가지고 형이랑 사이먼이랑 같이 캠핑 갔거든요. 근데 거기 놔두고 온 거예요.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밤 갑자기 이제 자려고 누우니까 그 이미 이불은 지금 밖에 가 있는데 캠핑장 가 있는데 내 블랭킷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디 갔노?"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형이 또 형 역할을 하죠. 근데 또 중간에 막 귀신이 따라오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재밌습니다. 박진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웃기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감동도 있고 네. 뭐 좋은 거 다 붙이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집집마다 다 이런 걸 겪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I want spaghetti. 아이가 뭐 한겨울에 막 "수박 먹고 싶어." 이런 적 있지 않나요? 한겨울에 막 "나 수박 먹고 싶어." 효린이 한 번씩 그러거든요. 꼭 그 철에 나는 과일은 안 먹고 반대철에 있는 걸 꼭 먹고 싶다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막 자두 먹고 싶다고 막 하여튼 그러고 하죠. 막 갑자기 막 겨울에 막 수박 먹고 싶다고 그다음에 한여름에 뭐 인제 딸기 없는데 딸기 먹고 싶다고 하죠. 이게 똑같아요. 스파게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밥 먹어라." 아빠 엄마가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스프 먹어라." 하죠. 근데 안 먹겠대요. 그러면 이제 억지로 그러면 "초콜릿 케이크 줄게. 스프 먹으면 초콜릿 케이크 줄게." 그래 놓고 그다음 날 스파게티 주니까 그다음 날 스파게티 주니까 결국 아이가 뭐라 하죠. "아 이제 그거 안 먹고 싶어. I want sausages." 나는 소시지 줘. 맞죠. 완전 아이 입장에서도 완전 빵빵 터지면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쨌든 다 설명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세 권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 시리즈 전체 다 강추해 드립니다.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최소한 두 번 이상 못해도 두 번 이상 혹은 세 번 정도 소개해 드린 책이에요. 정말 재밌는 책이니까 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러스트도 다 센스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괜히 그런 책이 아니고 딱 보면 아이가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림도 다 그려 놨어요. 아이가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림도 그려 놨고 글도 딱 적당한 양으로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고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게 시즌 8의 7월 달 책, 시즌 8 하루 한 책의 7월 달 책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런 책들을 활용하시면서 점점 이 독서의 폭을 넓혀 나가는 거죠. 네 그거를 이 북클럽이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북클럽 참여비 없으니까 누구든지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그냥 따지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강료가 뭐 20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민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 언제든지 참여할 수 언제든지는 아니네요. 고 이제 버튼 클릭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7월 16일까지 7월 중순 되면 거기 닫힙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책들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됐죠? 빨리 합시다 인제. 나 참. 그다음 이제 소강연의 두 번째 주제. 아직까지 세 가지 주제가 있는지 인제 두 번째 주제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R 지수 바로 알기 쪼끔 제가 속력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R 지수 바로 알기 이 리딩 지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리딩 지수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리딩 지수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너무 여기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 피드 있거든요. 이것도 꼭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거 진짜 꼭 한번 읽어 보세요. 어제 제가 올린 거거든요. 초등 영어에서 AR 지수 모르면 망해요. 이거 한마디로 제가 약간 반대로 적은 거거든요.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고 혹은 아신다면은 이렇게 활용하세요.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 제가 여기에 요약해 두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쪼끔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AR 지수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잘 없네요.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아주 재밌는 책이죠. I Love Lemonade라는 책이에요. 요게 한 2.0 정도 되죠. 2.0. 또 다른 책 한번 볼까? 잠깐만요. 저기 있네요. 자, 여기 있네. 자, 요런 거. The Great Dog Bottom Swap이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AR 지수 3.8이에요. 실제로 3.8일 거예요. 3.9인가 3.8이에요. 상당히
이게 어휘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근데 이 3.8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 3.8을 아이가 온전히 영어를 이해하려면은 초등학교 3 학년 8개월,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3 학년 8개월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 글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AR 지수의 정의입니다. AR 지수는 글의 난이도를 의미하며 그 난이도가 수치화된 것인데, 그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책이 AR 지수 3.8이면은 미국 초등학교 3 학년 8개월이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겁나게 재밌지만 어휘가 살짝 맞아요. 그러니까 3.8인 이유가 있어요. 4에 가까워지면 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기이한 현상,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AR 지수 최소한 2 후반에서 3은 읽어야 돼라고 하지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네, 정상이 아닙니다. 왜 정상이 아니냐면 미국 초등학교 3학년 8개월이 보는 책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저학년에 봐야 된다라는, 즉 AR 지수에 맞지 않게 너무 그거를 빨리 봐야 된다라는 강박이라든가 그거를 좀 부추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 최근 한 1-2년 사이에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원래도 좀 그런 게 일부 뭐 이런 데서 있긴 있었지만 근데 지금 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말 책 보여 드릴게요. 만복인의 떡집, 이거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 중에 오렌지색이 띄죠. 맞죠? 여기 보니까 난 책 읽기, 이게 만복인의 떡집은 여기 뒤에 뭐라 나와 있냐면 초등학교 3 학년 국어 교과서 수록입니다. 즉 이 책은 초등학교 3 학년이 보면 적당한 책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어느 정도. 초등학교 2, 3, 4가 보면 적당하겠죠. 자 그다음 내 멋대로 아빠 뽑기. 자 이거 안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대표적인 문고판 책이잖아요. 문고판 책이에요. 맞죠? 이게 한마디로 챕터북이에요. 챕터북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에 사는, 예를 들어서 미국 국적이다 혹은 영국 국적이다, 외국에 사는 아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아이들도 이거를 초등학교에 못 읽는 아이들이 많아요. 글이 길어서. 초등학교 한 3학년 전후 돼야지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외국에서 어떤 나라에서, 예를 들자 뭐 호주나 뭐 혹은 미국이라고, 그냥 예시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겼다고 칩시다. 아, 한국어는 필요한데 한국어 책을 그래도 한 요 정도를 한국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 돼서 읽는 책을 우리 미국 사람들이 한 초등학교 1학년 전후 돼서 읽어야지 그래도 우리말을 잘한다고 할 수 있어. 그게 기준이야. 그게 표준이고. 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말을 모국어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책은 한 2학년, 3학년, 4학년이 읽기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말을, 한국어를 외국어로 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게 빠르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책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챕터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챕터북이 있어요. 어떤 챕터북이 있는데 이게 AR 지수로 치면 3.5거든요. 3.5 같이 느껴지지 않는 3.5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이 책은 딱 보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읽겠네라고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 에이, 초등학교 1학년이면 AR 지수 한 3점은 찍어줘야지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AR 지수를 혹은 렉사일 지수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 하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뭐 북클럽도 하시고 영상도 좀 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를 많이 접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AR 지수 3 이상이 되는 책을 읽고 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가 보라 했는 게 아니고 읽다 보니까 저절로 그 정도 위치에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죠. 그거는 아이의 역량이 그런 거니까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그게 사회적인 기준이 돼 있다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AR 지수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지리산 꼭대기에 와 있네. 그건 괜찮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지리산 꼭대기에 와 있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야, 지리산에 올라가. 이 정도는 올라가야지 초등학교 1학년이지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오케이. 제가 이거를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드리고 싶거든요. 뭐냐 하면 어 그렇게 어 그렇게 책을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혹은 너무 빨리 AR 지수를 달린다고 해서 고등학교 3 학년이 되었을 때 엄청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미취학 때 영어를 좀 이제 영어를 많이 잃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영어를 조금 이제 처음부터 조금 원래 맞는 순서대로 한 아이가 있어요. A 학생, A 아이, B 아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 이 아이가 영원히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요렇게 할게요. 처음에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내 아이는 지금 A 아이 입장에서는 내 아이 지금 초 1인데 한 2.5에서 한 3.0 읽어. 근데 요거 근데 내 아이는 초 1에 영어를 시작해서 그럼 처음엔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저는 고등학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있어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시작했나 여기에서 시작했나 결국 그 종점은 다 만난다는 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가 좁혀져요. 좁혀지다가 나중에는 다 한 지점에 가 있어요. 다 거기서 다 거기 있다니까요. 다 거기 있어요. 그게 차이가 안 나요. 처음에 차이지 처음에 기분 차이지 아무 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너무 여기에 하지 마시고 AR 지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아이가 이런 I Love Lemonade라는 한 2.0 정도 되는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 하면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냐 하면 이런 AR 지수를 음 내 아이가 2.0 책을 읽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시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1.7에서 2.5 사이 그 책만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즉 내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책보다 살짝 쉽거나 딱 맞거나 좀 어려운 책, 주로 좀 더 어려운 책을 많이 구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0인데 2.0인 책 혹은 그거보다 살짝 어려운 책을 계속해서 보니까 책을 읽는 부담이 항상 되는 거예요. 좀 편하게 읽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이전 AR 지수 내 아이가 2.0인 책을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1.0인 책을 100%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인 책을 읽을 수 있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구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2.0까지 읽을 수 있다면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책은 다 활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AR 지수를 좀 더 현명하게 하시는 방법은 활용하시는 방법은 우리 웬디북에 들어가면 AR 지수나 렉사일 지수가 다 있어요. AR 지수는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지수이고 렉사일 지수도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책 선택할 때 참고 자료로 그냥 그 정도로 활용하시면 돼요. 내 아이는 한 3.5 넘어가니까 좀 이해를 잘 못하더라. 그러면 3.5 이하인 모든 책은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정도만 네, 활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여기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한참 있는데요. 네,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책 레벨 스무스하게 올리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레벨 스무스하게 올리기. 책 레벨 스무스하게 올리기는 뭐냐 하면 어, 책 레벨 스무스하게 올리기. 제가 일단 첫째, 책 레벨 스무스하게 올리기는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가지. 사실 더 많은데 네 가지로 오늘 줄여봤어요. 제가 아까 준비하면서 라이브를.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지방금 제가 말씀드린 AR 지수 그것과도 연관되었는데 책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책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책
그다음에 음성, 듣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듣기도 해야 되고 좀 써보기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책만 읽으면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하세요. 아, 내 아이가 이제 좀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영상도 끊고 음원도 끊고 문제 풀고 책만 읽는다는 거예요. 리더스북 학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영어가 늘지가 않아요. 계속 그 레벨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언어 자체를 잘하려면, 언어 안에 한 영역이 리딩이잖아요. 언어를 잘하려면 많이 들어야 돼요. 이 듣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한 2.5, 3 읽는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원도 이 듣기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음원도 듣고 스토리도 듣고 영상도 좀 보고 봤던 영상도 한번 들어보고 책에 CD 있으면 CD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듣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듣기가 어느 정도 바탕이 병행이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골고루 언어가 골고루 성장해요. 책만 읽는다고 이게 지수가 높아지지 않아요. 책만 읽는다고 높아지지 않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듣기 방식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권해 드리는 것은, 아이가 평소에 읽었던 책이 있잖아요. 아이가 평소에 읽었던 책이 있다면 그 음원을 들려주세요. 그 음원을 들려주시거나, 혹은 AR 지수가 2.5에서 3이 넘었다면 처음 듣는 책이라도 한 아이 수준에 맞는 그 정도의 음원은 들려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영어가 어느 정도 2.5에서 3 정도만 쌓여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된다면 쌓여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음원이라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거 리뷰 듣기를 하셔도 되고 새로운 음원 듣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AR 지수 한 2.5가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사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글과 그림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은 좀 써야 됩니다. 네,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아이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 그리고 아이가 글을 스스로 읽으면서 2.5에서 AR 지수 2.5에서 3 정도가 3 정도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간다면, 그러면 사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네이버에서 음성 검색도 있고, 혹은 이 자판 치는 거 이렇게 독수리로 치든 어쨌든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줘서 모든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아이가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 답답한 건 찾아보겠죠. 요거 꼭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서량이 확보가 돼야 돼요. 아이가 결국은 책을 잘 읽으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어떤 책 읽기가 많냐면 영어 자체를 위한 책 읽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북클럽 같은 것도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마음속에는 아이의 영어를 위해서지만, 그러나 북클럽은 재미를 위한 거예요. 제가 책을 선택하는 기준도 영어가 아니라 재미예요. 영어가 아니라 재미. 영어 20%, 재미가 80%예요. 일단 재밌어야지 영어를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독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재미있고 아이가 독서가 재밌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독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을 이용한 학습, 읽고 나서 문제풀이. 그럼 아이가 딱 느끼잖아요. 엄마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부모님은 오늘 이거 했나? 했나? 이거 해야 된대. 요까지는 해야 돼. 이번에 레벨 얼마 나왔어? 뭐 몇 개 맞았어? 이게 이래 되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재미없다. 아, 이거 영어는 그냥 뭐 하나의 과목이구나. 아,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그냥 문제 푸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독서량이 급감하는 거예요. 쫙쫙쫙 줄어드는 거예요. 재미를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독서량 자체가 늘어나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게 막 문제집 푼다고 해서 이런 문고판,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아이에게 문제집 막 풀린다고 해서 이런 문고판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책 같은 경우도. 우리말책 문고판 읽으려면 독서가 바탕이 돼야죠. 그래야지 이걸 읽을 수 있죠. 영어도 똑같아요. 챕터북 읽으려면, 해리포터 나중에 읽으려면 책을 그 전에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럼 그 많이 읽으려면 매일매일 어떻게 읽어라 문제 풀어라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그래 가지고는 클 수 없는 범위예요. 양 자체가.
됐죠? 그다음에 마지막 방법.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게 당연한 소린데 어떤 측면에서 "조급해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냐 하면 원래 오래 걸려요. 원래 오래 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예요.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왜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영어책 레벨이 안 올라가냐 하면 우리말 책도 레벨이 안 올라가는데 우리는 영어를 외국어로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듣기가 턱없이 부족해요. 영어 책 고 하루에 한 10분 읽는 걸로 잘 안 올라가요. 올라가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말 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이 만복인의 떡집을 읽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많은 노출을 해 줘야지 이런 만복인애를 한번 읽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영어도 똑같아요. '아 노출이 많이 필요하구나. 아 재미를 바탕으로 한 독서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더 긴 거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쪼끔 읽고 하루에 쪼끔씩 읽으면서 한 3 개월 지났다고 이거 '아 아직까지 이 레벨이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안 돼요. 일단 현실적으로 안 되고 두 번째 부모님만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조급해하면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뭔가 이런 그 조급함을 부담으로 바꿔서 전달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독서량이 적어져요. 네. 적어집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재미를 기반으로 한 이런 영어 책 읽기나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시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 주변의 아이들이 많이 잘한다면 내 아이도 잘하게 하면 됩니다. 잘하게 하려면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으려면 재밌고 재미있으면은 많이 읽게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건 내 옆에 있는 아이가 잘하니까 나도 빨리 저 수준이 돼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자꾸 푸시하게 된다니까요. 이것도 풀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뭐 카더라 이런 게 있으면은 이 프로그램도 써야 될 것 같고 여기 또 투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비용을 지출하시면은 계속해서 그 본전 그 생각이 나고 그게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이 속도대로 하면은 됩니다. 항상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책은 재미다. 재미를 기반으로 해서 독서다운 독서를 하자. 그러다 보면 독서량이 늘어난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잘 읽는다. 그러다 보면 수준이 올라간다. 이게 당연한 이 과정이에요. 요거를 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살짝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우리 북클럽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어루만져 드립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딸꾹질이 나네요. 고생했습니다. 이제 북클럽에서 네 어루만져 드리고 그다음에 이 책 추천 같은 것도 많이 해 드리고 네 이런 영어 관련된 질문들도 이 영어 책 북클럽 책 관련된 질문들도 하실 수 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북클럽 같이 합시다.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들어가셔도 되고 혹은 이 영상 다시 보기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 북클럽 참여 방법 제가 올려 두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보기로 걸어 두겠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